얼마 전 시청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시청역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를 제외한 사고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7월 1일 오후 9시 26분 68세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가 역주행하여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현재 운전자는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가 많죠. 또 70대가 급발진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혹은 판단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병원에 돌진한 70대 택시기사, 인도를 덮쳐 10대 학생을 사망케 한 70대 운전자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죠. 그러나 정말 급발진인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운전자가 나중에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번복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베테랑 버스기사였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진술한 바 있죠. 1974년부터 최근까지 버스기사와 트레일러를 운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운전만 40년 한 사람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물 책임법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자가 밝혀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제조물의 결함. 2. 손해 내용. 3.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모두가 입증이 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급발진을 입증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이죠. 제조사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지만 운전자의 가족은 사비를 써가며 제조물, 즉 자동차의 결함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신고된 건수 766건 중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일명 레몬법이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차량의 결함이 없었다는 내용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한 명이 사망, 한 명이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조사인 도요타는 과실을 인정, 법원은 각각 1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시청역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급발진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발진이 아니라면 이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이니만큼 중형이 예상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 제3조 제1항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5년이 최고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급발진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는 5년이 예상됩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사망의 경우 위자료 1억 원이 인정되고, 위자료 외에도 그분들이 평생 벌 수 있었을 일시의 소득도 피해 대상이 됩니다. 저는 고령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프레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급발진인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급발진이라면 여러 데이터나 주변 CCTV를 통해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운전 미숙 등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번 사고로 안타까운 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